네, 안녕하십니까. 화국탑에서 왔습니다. 이완 인사드립니다. 근데 김선호 국장님은 제 강의도 안 들어보시고 어떻게 강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세요? 들었어요. 소문으로. 솔직히 이제 제가 뭐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갓 팀장 되었고 팀장이 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업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팀장까지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사업을 하실 때 이제 많은 팀장들 만들어내고 많은 판매사들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나누고 싶고요. 솔직히 이제 외부 강의는 여기가 처음이라 외부 강의는 이렇게 저희 화학센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화학센터는 이제 화학동이고요. 이제 총장님이 이제 9월달에 킨텍스에서 승급하신 정인호 총장님이 이제 센터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본부장님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장님도 계시고, 이제 팀장들은 한 13명 된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거의 막내에서 우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제가 다 프로라고 들었어요. 여기는 다 프로라고 들어서 제가 프로들한테 제가 뭘 설명할 수 있을 게 있을까 고민도 되는데, 하여튼 아마추어가 프로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라는 게 그냥 두렵고 떨리기는 한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했다는 과정들이 보면 사뭇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근데 화국탑센터는 이렇게 조금 성장이 좀 더딘 편이에요.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왜냐면 뭐라 그럴까, 나는 막 도전하겠습니다 해도 안 보내요.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포스는 진짜 총장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안 보내요.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본데 여러 가지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있고 그런데 애터미는 제가 보니까 이래도 성공하고 저래도 성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확신이 있어야 제일 빨리 성공을 하겠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제가 말이 굉장히 빨라요. 빨라가지고 유통을 한 20년을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그냥 막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톰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톰이 사업가니까. 그렇죠? 다른 다단계에서 오신 건 없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랑 비슷하게 사업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김선호 국장님이 저하고 아마 사업 시작은 저보다 조금 빠르신 것 같고 이게 거의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전업을 한 지는 이제 딱 1년이 조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업자를 안 치니까 너는 이제 1년 된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에 했던 일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토미. 오늘날 순간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아토미가 들어왔잖아요. 마음속에.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파트너들 오거나 신규들 오거나 하면은 꿈이 없으면 아토미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야 처음부터. 왜냐면 이게 꿈이 없으면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연하게 누가 돈 벌었으니까, 옆에 사람이 누가 돈 벌었으니까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이 일이 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서부터 저희 파트너를 모시고 오거나 모으면 처음에 이제 며칠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꿈 버킷리스트를 적어오라고 해요. 해서 그게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그냥 집에 가서
하시던 아르바이트 하세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저거게 하고 다시 저거게 하고 제가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 꿈이었으면 솔직히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게 겉에 둥그런 그림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오뚜기예요. 오뚜기인데 우리 화곡탑에 보면 팀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팀장들 산하마다 팀명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탱크 부대, 어떤 분은 만리장성 부대, 많아요. 많은데 저희 팀은 이제 오뚜기입니다. 왜 제가 오뚜기로 했냐면 저 어렸을 때 오뚜기들 다 만져보셨죠? 이놈은요 항상 발로 걷어차도 생글생글 웃고 때려도 생글생글 웃고 뭐 하여튼 뭐 뒹굴려도 한편 생글생글 웃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뚜기 같아야 성공을 할 수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팀명을 오뚜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 만나고 리크루팅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 많죠. 어떤 놈이 자꾸 때리고 어떤 놈이 자꾸 손가락질하고 그런 경우 많이 겪어요. 이거 안 겪은 사람은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근데 저는 거절당하는 연습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생긴 게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선을 30번 봤어요. 뭔지 알겠죠? 네. 근데 제가 뭐 이쁜 와이프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여자들이 저를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을 30번을 보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거절에 대한 연습을 저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와이프를 데려오려다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집안에 꼭꼭 싸기가 너무 아까워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이제 오늘 안 데리고 왔고요. 어쨌든 간에 거절에 대한 연습은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이거예요. 저희가 여기 애터미도 올라 태국도 가고 여기는 인도 사진인데 인도도 가고 뭐 스리랑카도 가고 바레인도 가고 그래서 이제 수산물을 공급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먹는 식당에서 먹는 그 게장 양념게장들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 거에 상당히 포지션이 차지해 있어요. 전국에 저희 수산물이 들어가는 포지션이 꽤 커요.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까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얼마 안 돼요. 솔직히 한 2년 전에 제가 이제 사기를 한번 당해요. 근데 사기가 저한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한 3억 정도 현금으로 사기를 당하면 좀 휘청해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 제가 진짜 한 일주일을 대회를 했던 것 같아요. 이 3억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3억을 벌려면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씩 해가지고 몇 년을 저축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게 불과 2년 전이거든요. 2년 전인데 그래서 제가 참 힘들었던 딱 한 번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전에는 나의 목표와 꿈이 있었고 애터미 하기 전에도 저는 분명히 저희 목표와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뭐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들은 못 해보고 산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진짜 열심히 살았고 그랬다가 그렇게 사기를 한번 딱 당하니까 이게 지치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거 하기 싫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우리 정인옥 총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놀러 오셨어요. 놀러 오신 게 이제 수산물 사러 왔는데 제가 항상 저희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말을 하면 뭐 하세요 물어보면 그냥 뭐 사업합니다 이렇게 쭉쭉 죄송합니다.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장사해요. 생선장수예요. 이렇게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인욱 총장님도 제가 이제 생선장수인 줄 알고 생선 몇 마리 사러 오셨는데 시장바닥 자판대로 오라시는 게 아니고 저 이제 사무실로 오라고 하시니까 이제 좀 표정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생각을 했겠죠. 저 자식을 애터미 꿈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분은 항상 깔끔하게 하고 다니세요. 또 예쁘세요. 예쁘신데 이제 저하고 안지는 꽤 돼요. 그런데 평생 저한테 애터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욕을 갖다가 엄청 해대고 있거든요. 젠작 좀 얘기하지 왜 임자사한테 얘기를 했냐.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찌꺼리 안 먹으려면요 부지런히 좀 얘기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그 회사잖아요. 제조하는 회사 아니에요? 우리 애터미처럼 똑같이 유통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나머지 이익금은 다 이 주주들이 가져가고 그거에 대한 포인트 한 0.1에서 0.5%를 우리한테 주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세미나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고요. 이거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는 일반적인 마트고요. 일반적인 그 이마트도 쇼핑몰이 있죠. 쇼핑몰에 회원수 대비 일일 평균 왔다 갔다 물건 살 수 있는 그 인원을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 회원수 대비 저 정도 인원이 물건을 매일같이 이렇게 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뽑아봤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파트너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나한테 이렇게 회원이 있는데 왜 물건들을 안 사는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안 해요? 내 파트너들은요 꼴랑 5명 있는 사람도 아니 내가 이렇게 회원이 많은데 왜 물건을 안 사? 기가 막히게 막 뒷골에 땡겨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좀 이해시키고자 요거를 좀 한번 통계조사를 한번 만들어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 롯데마트가 아까 3,600만 명의 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매출은 얼마일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롯데마트가 작년 2015년 기준으로 8조를 했어요. 애터미 8배를 한 거잖아요. 이마트는 작년 기준으로 11조 1천억을 했습니다. 그쵸? 자, 홈플러스가 작년 기준으로 6조 7천억 원을 했어요. 그래서 요런 모든 시장이 다 모여가지고 1,500조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이런 시장을 먹으려고 나온 거지 이 짜잘한 다단계 시장 요 판에 뛰어들려고 나온 건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애터미가 지금 국내 회원수가 280만 해외까지 해가지고 380만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비율을 따져봤어요. 3,600만 명 중에 거의 뭐 10조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비율과 애터미 380명 중에 지금 1조 매출을 올리고 있잖아요. 비율을 따져보니까 일반 마트의 회원수 대비 그 매출 속도나 아토미의 회원수 대비 매출 규모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토미도 만약에 3,800만 명 되고 이러면 거의 10조 가까이는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밑에 내 밑에 회원이 100명이 있는데 왜 매출이 안 올라? 그러면 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요 이야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내 회원의 캐파가 어느 정도 되어야 내 자동 매출이 어느 정도 뜰 수 있겠구나 라고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성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한번 또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머리님이 크잖아요. 머리님이 크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좀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애터미 얘기하러 다니면 많은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렇죠? 많은 손가락질을 받는데 받아야 해도 정상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거는 뭔 조사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아마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요게. 자, 저거 뭔 조사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가 다단계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다단계에 대한 인식조사. 그러니까 다단계가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겠죠.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자, 좋다라고 생각됐던 사람들이 빨간색이다라고 하시는 마음은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다단계 얘기했더니 다들 좋대. 저렇게 막 90% 이상이 다 좋대. 하는 사람이 90%였다. 혹시 있으세요? 없어요? 도대체 인생들 어떻게 사셨어요? 자, 그런데 파란색이었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파란색이었다. 평범한 인생들을 사셨구나. 자,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니까 다들 손가락질하고 너나에 쉽게 말하면 지랄병들 떨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지랄병들 떨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니까 나한테는 아직도 시장이 많구나. 근데 지랄병 떨면 떨수록 저는 더 좋아요. 기분이.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랄병 떠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저 생각을 해요. 맨날 우리 김선호 국장님 같은 분만 만나면 제가 맥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쵸? 저분은 다 좋대. 그리고 제가 좀 서두 얘기를 하다 말했는데 이때껏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한테 뭐라고 한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집사람하고요. 애터미 하면서 처음에 돈 안 벌어보니까 뭐라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또 나한테 막 뭐라고 해코지했던 사람이 우리 김선호 국장님이세요. 진짜 딱 두 사람한테만 제가 욕도 먹어보고 그동안에는 항상 칭찬만 들어왔다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김선호 국장님이 도대체 파트너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당신 뭐하고 있냐 막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내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충고하지 않았으면 제가 그냥 마냥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그런데 이거 두 번째 조사한 거는 뭐냐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단계 제품을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은 있겠잖아요. 그쵸? 근데 다단계 제품을 한 번, 이게 애터미 뜻이 아닙니다. 다단계 제품을 한 번이라도 써봤던 사람들의 인식조사를 또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파란색이 다단계 제품은 괜찮아 까요? 아니면 빨간색일까요? 파란색. 그쵸. 다단계 제품이 좋다라는 거 사람들이 다 거의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다단계 제품을 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한 번이라도 써봤던 사람, 애터미 제품이 아니고요. 한 번이라도 써봤던 사람들이 다시금 재구매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또 다시 빨간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또 다시 빨간색일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기에서 우리가 애터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 필요성은 있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대값이라는 거예요. 기대값. 제가 이 블루투스를 하나 샀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다 뭔 물건이든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블루투스. 나는 뭐 한 6만 원이면 사겠다. 이게 나의 머릿속의 기대값이에요. 그래서 뭐 저쪽 마트 같이 7만 원, 이쪽 마트가 5만 원. 뭐 고놈이니까 아무데나 들어가서 사잖아요. 그쵸? 특별하게 싸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사더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다단계 제품 보니까 이런 거 하나 올려놓고 뭐냐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높게 팔더라. 그래서 보니까 다단계 제품을 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값보다 상당히 높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재구매가 안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거는 설득력 있고 팔아야만 되면 성공할 수 있는 구조더라. 그랬더니 애터미 걸 보니까 제가 고등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겠지만 뭐예요? 제품이 똑같은 거라면 정말 싸더라. 그래서 애터미는 되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터미의 성장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그동안 이쪽 거는 전부 다 뭐냐면 다단계 회사들 성장 속도예요. 1조 매출을 달성하는데 성장 속도가 메리케이가 33년, 에이번이 86년, 허블라이프가 24년, 뉴스킨이 20년, 그 다음에 아메이가 21년, 그 다음에 주네스도 6년 걸렸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거의 2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이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는 요 시장이거든요. 요 시장인데 애플은 6년, 페이스북 6년, 아마존 4년, 이베이 7년, 구글 5년, 아토미가 지금 8년 걸렸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엄청난 속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 기업이. 그렇죠? 한국 기업이 전 세계 글로벌 회사하고 거의 비슷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터미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터미에 대해서 이제 회사를 들어가 보니까 그럼 애터미라는 회사는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한국 콜마와 한국원자력연구원 협작해서 국회 승인을 1호를 받아서 콜마 BH팀에서 나온 물건을 우리가 유통하는 회사다. 이거는 뭐 어느 누구나 애터미 하는 초보자 아니면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게 우리는 국회 승인을 받은 1호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캐셔마크를 딱 찍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을 할 분들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어떤 회사, 어떤 기업인지는 여러분들 안 가보셨죠? 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 번이라도 가봤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 맞으세요? 이거 진짜로 우리 생계가 달린 문제이고 내 꿈이 달린 일이잖아요. 근데 한국원자력연구원 한번 가보세요. 전국에 있어요. 생명공학팀은. 그래서 제가 전국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저는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사고가 나도 죽을 뻔도 했는데 갔더니 이런 분들이 이거 제가 직접 이렇게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제품이 아니고요. 제가 가서 찍어온 사진 올리고 제가 분명히 여기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도 있고 여기 제 얼굴 있잖아요. 저 가봤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확신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콜마는 어떤 회사인가 여러분 또 알아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콜마를 보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는요. OEM 모듐 생산 기준으로 인탈리아에는 인터코스가 세계 1위였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콜마라는 회사가 OEM 모듐 생산 세계 최고 1위에 올랐던 게 콜마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기업을 누르고 한국 콜마가 세계 1위로 OEM 생산 부분은 1등으로 올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질 필요성이 있겠다. 이게 2016년 9월 기사고요. 콜마가 이제 코스닥에 콜마 B&H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콜마 B&H도 코스닥에 상장이 됐잖아요. 주식 사는 사람들은 좀 돈 좀 벌렸더라고요. 이거 1년치인가를 뽑아보니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서 사고 싶어도 못 샀어요. 근데 돈 있는 분들은 좀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말 듣고는 사지 마시고. 이거는 2017년도 11월 그제 겁니다.
이거 보니까 비오텍 코리아 우리 칫솔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보니까 우리를 만나기 전에는 연간 5억 정도 매출. 근데 작년 기준으로는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200억이더라고요. 5억짜리가 200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꼭 해줘요. 아토미가 이렇게 중소기업들을 많이 성장시키는 회사다라고 꼭 설명을 해줄 거고요. 이 바다마을은 어디에 있냐면 대구에 있어요. 제가 아는 회사예요. 저 수산물 20년 했잖아요. 제가 아는 회사인데 이 불황 속에서 노르웨이 고등어를 갖다 계속 수입하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어요. 지금 고등어가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수입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길바닥에 내앉게 됐는데 이건 뭐냐면 아토미가 안정적으로 물건을 팔아주다 보니까 이 회사가 무너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만나기 전에는 30억. 근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130억. 근데 이 회사도 우리 회사가 먹고 살려주는 회사. 이 회사는 우리 때문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됐잖아. 커피 만드는 회사. 근데 우리 회사가 이 세계 회사만 살렸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국에 우리 아토미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일주일 동안 만들었어요. 자,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연모제 만드는 나는 서울에서 나오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공장.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영양제 이 세부식품에서 나오는데 인천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 칫솔은 어디서 나올까요? 경기도 파주에 공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해모임 이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 가시는 세종시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방세제 요거는 어디 나와요? 충북. 그쵸? 그 다음에 텀블러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충남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라면 이런 거 고무장갑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전라도. 제가 전북 임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임실 치즈 많이 좀 애용하세요. 치즈를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야 우리 고향에 계신 분들이 잘 먹고 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용 소품 같은 경우는 전라도 광주. 그 다음에 만두 같은 경우는 강원도. 그 다음에 블루베리 이런 것들은 경북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멸치 이런 것들은 대구. 그 다음에 골뱅이 이런 것들은 경남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장 이런 것들은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녹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애터미가 성장을 이렇게 많이 회사를 시켜주고 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들을 살려주고 있구나. 그래서 애터미의 많은 물건들이 더 런칭이 되면 될수록 많은 중소기업들을 더 살릴 수가 있고 애터미가 더 성장할 수가 있겠구나. 이게 우리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대중자본주의 시대가 이것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대통령이 나오면 꼭 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이런 전국에 있는 모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분이 출마는 안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회사도 성장하고 있고 중소기업도 성장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매출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누구한테 나눠줘요? 우리 소비자들한테 나눠준다고 그러잖아요. 회사는 2009년도에 250억 첫 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선배 말씀드렸듯이 이 250억을 했으면 그동안에 많은 이익금들은 요거는 누구야? 주주들이 가져갔던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소비자한테 풀어주더라. 그런데 저는 제가 인상이 험악해서 그런지 2009년도부터 누가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2015년도에 저한테 누가 얘기를 해서 요때 제가 조금 벌고 요때 좀 벌고 지금 이렇게 계속 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회사는 무조건 회사 매출의 35%는 수당으로 풀어준다. 이 돈을 이제 저도 마케팅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돈 조금이라도 받아가고 싶으시면 뒤에 있는 보상 플랜 들어보시고 받기 싫으시면 그냥 좋은 물건 싸게 쓰세요. 이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이제 마케팅 방법이고요. 국내 매출 회장님이 10조 목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회장님이 뻥인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아니 이제 1조 하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10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대기업의 매출이 얼마 오르나 그걸 조사를 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마트 하나가 작년 기준으로 11조. 그러면 우리는 이마트에서 움직여주는 그 사람들만 우리가 잡아도 10조는 거뜬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이 뻥치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러한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세계 매출, 김선호 부장님도 이제 태국 갔다 오셨다고 했지만 저도 이제 글로벌로 이제 나가고는 있는데 해외 시장 100조 충분할 것 같다.
그런데 어저께 11월 11일 날 중국에서 광군쟁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근데 1시간 만에 거의 10조 가까이 매출을 올렸어요. 1시간 만에. 그러니까 이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어디에 있는 쇼핑몰이든지 저는 만들러 다니면 되겠구나.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한국에서만 끝난다면 제가 사업적으로 조금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는 20년 동안 수입을 하면서 전 세계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이게 전 세계 글로벌 마케팅이라면 내가 나한테는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쇼핑몰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쇼핑몰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공짜로 우리 회원가입을 제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해외도 나가기 전에 저는 이제 이만큼 시스템 구축은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우리는 이거는 30대 30 맞고 하는 건 우리 이 돈 받는 거 우리 다 보상 플랜에 여러분들 수없이 들어봤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그쵸? 요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30대 30이 내일 맞으면 우리 26일 돈 나와요. 30일 돈 나오는 게 왜 일요일 빼고 돈 나오니까. 그런데 그때가 나오면 195만원 정도가 나오더라. 그쵸? 그 다음에 15만원씩 계산하면 390만원. 이제는 팀장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국장 정도 되면 하루에 30만원이 나오니까 780만원. 이거는 후원수당이 한 달 동안 매일매일 포인트가 맞았을 때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우리 회사는 하루 상반이래요. 그쵸? 여러분 이거에 공감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일반적인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니네는 왜 올라가면 올라가서 돈을 조금 주냐 하면서 우리를 좀 빼가는 팀들이 이렇게 머리 나쁜 사람들은 거기 홀켓해서 또 가더라고. 이 정신 나간 놈들이. 그쵸? 그런데요, 여기 진짜 회장님의 깊은 마인드 심리가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을 더 조금 줍니다. 봐봐요. 30만 포인트가 됐을 때 절반의 점수를 줬어요. 그쵸? 그러면 70만 포인트가 되었을 때는 30점이 아니라 35점을 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 수당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쵸? 15만원이라 17만 5천원을 줘야 돼요. 그리고 150만 포인트가 되면 60점이 아니라 75점을 줘야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쵸? 그런데 여기는 일반적인 회사는 이렇게 아마 성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5천만 포인트가 됐을 때는 우리는 꼴랑 300점 줘요. 그쵸? 남들이 우리 씹어대면서 하는 얘기가 니네는 꼴랑 300점 준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요만큼 준다. 얼마? 2,500점. 그렇죠. 그러면 얼마를 줘요? 이 사람이 한 달이면 3억 2,500만 원을 만약에 이런 시스템대로 그대로 쭉 올라간다면 고수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좋으세요? 이게 좋으세요? 네? 요게 좋으세요? 요게 좋으세요? 아리까리 하시죠? 요게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회사는 요거예요. 그런데 요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요거라고도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그쵸? 여기에 애터미 우리 회장님의 숨은 진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직급수당이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다. 우리 항상 그렇게 하는 얘기고요. 저는 솔직히 아토미를 하면서 요거 때문에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후원수당, 직급수당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당연한 돈이에요. 여러분들의 노력의 대가고 여러분들이 받아가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 13억 6,200만 원 요거는 회장님이 나한테 주는 선물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8년 만에 우리 임페리얼이 나왔다고는 해요. 근데 그분이 넉넉 잡고 저는 이거를 한 10년을 저한테 계산을 해본 것 같아요. 10년을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꼴랑 팀장이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받아 챙겨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올 12월 달이면 자연스럽게 요거는 갈 것 같더라고요. 올 12월 달이면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받아 먹겠죠. 그러면 내가 10년을 나한테 일한다고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 10억, 토탈해서 13억 6,200만 원. 자동차 이런 거 다 빼고 13억 6,200만 원을 나한테 내가 선물을 받을 건데 그렇잖아요. 받을 건데 이걸 한 달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이더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3월 4일 날 가입을 했고 3월 26일 날 첫 수당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 부업으로 할 때인데 그때 7만 1,000원 들어왔는데 저는 7만 1,000원이 제한테 들어왔다라고 우리 총장님한테 저 7만 1,000원 들어왔습니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왜? 저는 이거를 봤으니까. 저는 이제 제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직원들한테 1,000만 원씩 제가 적금을 못 들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 다니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사장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장이었다고 한다면 1,000만 원씩 아마 안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근데 저도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 회장님이 나한테 이런 걸 선물을 해주겠대요. 이건 개돈 모으는 거잖아요. 개돈은 옆에 찾아가면 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돈을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찾아갔어요. 부천이 좀 찾으려고 노력 중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노하우를 우리 김선호 부장님한테 배우려고 이렇게 자주 이제 통화를 합니다. 13억 6천만 원, 200만 원. 저는 솔직히 이것 때문에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하우 상박 얘기했잖아요. 일반적인 다단계 매출. 어차피 지금 아메이도 보니까 1조 매출이더라고요. 그쵸? 애터미도 보니까 1조 매출. 똑같은 회사인데 그 회사들은 위에서 다 10억, 20억씩 다 받아가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앵벌이 역할을 하더라. 이 앵벌이 역할을 하더라.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마케팅은 이미 10억, 20억짜리 만들어 놓고 당신들도 그 사람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꼬시잖아요. 당신도 애터미에서 그렇게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주는 회사 말고 여기로 오세요라고 꼬셔요. 근데 여기에 꼴랑 넘어가는 인간들이 참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요. 제가 보니까. 이게 애터미는 좀 정확히 하실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런데 아토미는 보니까 5천만 원 이상 더 이상 안 준대요. 5천만 원 이상 더 이상 안 준대요. 그러면 그 남아 돌아갔던 포인트를 누구한테 주느냐? 다시 내려주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물건 사주면서 여러분들 이름으로 사진을 놨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밑에 있는 파트너 이름으로 사주더라. 그게 결국은 요거 논리이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세일즈 마스터한테 제일 많이 주더라. 그 다음에 차곡차곡 주더라. 그러니까 저는 위에서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도 밑에서 많이 가져가는 주는 회사를 나는 선택하고 싶었고, 그 회사에서는 처음에 빨리 돈도 될 수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해서 아토미를.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당신한테 5천만 원 이상 더 필요하시면 다른 회사 가시고요. 5천만 원만 필요하시면 그냥 우리 회사에 남아서 열심히 하세요. 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다단계 회사들을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상위 1%가 돈을 다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그쵸? 자, 아메이 기준을 볼게요. 이거 재작년 기준이니까. 자, 아메이의 상위 1%가 수강을 가져가는 게 68%예요. 상위 1%가 가져가는 돈이에요. 근데 아토미는 몇 프로 가져갈까요? 상위 1%가 25%. 네. 다른 회사는 거의 50%가 넘어요. 거의 다가. 일반적인 다단계 회사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토미를 보니 그 하위 그룹에서 가져가는 게 아메이는 하위에서 32%를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아토미는 75%가 하위에서 이제 풀려요, 수당이. 다른 데는 거의 다 좀 낮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데이터를 보니까 아토미가 괜찮은 회사구나, 회장님이 참 착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토미를 제가 처음에 느끼면서 요거를 제가 봤어요. 아토미는 나중에는 진짜 100% 완전한 쇼핑몰로 변모를 하겠다. 근데 지금은 내가 손가락질은 받고 있겠지만 결국은 이거는 실화라고 그러잖아요. 100마리 원숭이 파급 효과. 일본의 고지마섬에서 원숭이를 갖다가 보니까 원숭이가 원래는 고구마를 캐가지고 흙을 털어서 그냥 먹었대요. 그쵸? 그런데 그 중에 똑똑한 원숭이가 한 마리 나왔어요. 저처럼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원숭이가 젊은 원숭이가 나왔는데 뭐예요? 원숭이를 시끄럽더라. 그쵸? 그랬더니 그 원숭이가 때깔도 좋아지고 건강하게 잘 살더라. 그때도 아마 앱솔루트가 있었는가 보다. 나는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원숭이가 많은 원숭이들한테 처음에는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쵸? 저 새끼 이상한 놈, 저놈 이상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점점 때깔도 좋아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젊은 원숭이들이 쟤는 뭐야? 왜 이렇게 때깔이 좋아져? 하고 점점 모여서 한 100마리가 됐더라. 그런데 그 100마리가 되니까 온 인류의 모든 원숭이가 다 고구마를 시꺼먹더라. 이게 원숭이 100마리 파급 효과잖아요. 그런데 아토미가 저는 그럴 시절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아토미 정보를 듣고 아토미가 1조 매출, 아메이 매출을 넘어서는 시점 되면 이 정도 파급 효과가 나타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었고요. 임페리얼이 나오는 시점 정도 되면 이 파급 효과가 나타나겠다. 그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임페리얼은 제가 솔직히 올해 나올 거라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임페리얼이 나온 게 뭐냐면 이 앱솔루트라는 기가 막힌 제품이 나오니까 되더라. 근데 그 전에 우리가 30대 30 맞추려면 매출 금액으로는요 한 90만원 정도가 돼야 됐죠. 그쵸? 그래야 7만원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앱솔루트 3개 전달하면 얼마예요? 금액이 60만원이 안 돼요.
그걸로 우리 수당을 받아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진입장벽이 좀 낮아져가지고 그렇게 승급자들이 많이 나와서 임페리얼까지 나오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가입을 해가지고 적었던 명단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꿈도 있어야 되고 목표도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그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2015년도 3월 4일에 가입을 했어요, 솔직히. 그러다가 이제 부업으로 사업을 하다가 부업을 하면서 요거를 제가 명단을 쫙 적어가지고 가입시키는 사람마다 전부 다 빨간색, 파란색으로 다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2016년도 8월 달에 다시 재차 명단을 적었어요. 요거 이때만 이제 사업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 사람들을 만나러 갈 시간이 없어요. 지금 파트너 후원 나가야 되냐. 그래서 요 사람들은 참 미안해요. 아직 못 가서.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나중에는 만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도 사업을 이렇게 초창기에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거의 12시 전에는 제가 집에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새벽 3시 정도에 일을 나와가지고 오후 3시에나 돼야 제 본업이 끝나요. 본업이 끝나고 우리는 생선을 만지다 보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집에 가서 씻어야 돼요. 씻고 옷 갈아입고 나가면 거의 뭐 4, 5시 정도가 돼야 제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만에 판매사 한번 찍고 1년 3개월 만에 팀장 찍고 이제 팀장 때까지는 제가 부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김선우 국장님이 한번 욕을 얻어먹고 이 파트너들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까지 부업을 하고 쳐 자빠졌냐 이런 소리 듣고 회사를 제가 바로 정리를 못 하잖아요. 뭐 팔고 싶어도 바로 임자도 없고 그래서 회사 정리하는 시간이 한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이제 회사를 넘기고 이제 부가세 마감을 지난달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이제 넘기고 이제 시작을 했고 제가 애터미를 보니까 제가 이 그림을 보니까 애터미를 좀 이해를 했어요. 요 그림을 봤을 때 그전에는 몰랐다가 애터미 그냥 막연하게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막 죽자 살자 열심히만 했었는데 요 그림을 보고 애터미는 판매사 제조회사면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단장도 아니고 총무부장도 국장도 아니고 팀장도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판매사를 얼마만큼 빨리빨리 만들어내느냐. 요거를 제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림대로 제가 토대로 요즘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팀장이 되려 보니까 판매사 4명, 국장이 되려 보니까 판매사 12명, 본부장은 36명.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한테 그러면 판매사를 어떤 사람을 양육을 해야 되지?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지니까 제가 애터미를 조금 이해를 한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판매사만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판매사가 안정적이게 오토로 갈 수 있게끔만 내가 안내를 해주면 되겠다. 제가 이제 이 사업의 핵심은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꿀벌이 있어요. 꿀벌은 수없이 날갯짓을 해요. 이 사람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날갯짓을 하면서 꿀을 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꿀벌과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꿀벌이 되고 싶으세요? 꽃이 되고 싶으세요? 뭔 질문에 오든지 잘 모르시죠? 꿀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거는 초기 애터미 사업의 초기 때는 꿀벌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많은 명단은 전국의 지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명단은 서울에 있는 사람, 경기도에 있는 사람, 뭐 대구에 있는 사람들 명단은 내 그 사람의 지도. 이 지도가 그려지는데 그 사람들 막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꿀벌은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시즌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런 시간이 없이는 제 애터미는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꿀벌은 보니까 꿀벌의 시간 동안에 이거 필요하겠더라. 시스템에 참여하고 내가 사람을 찾아다니며 만나는 시간이겠더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뭐예요? 거절에 대한 것도 배우게 되겠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기 위한 과정, 이게 이제 판매사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꽃은 뭐냐면요. 꽃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와요. 꿀벌들이 막 와서 좋아해주고 웃어주고 그래요. 그런데 꽃은 언제가 되느냐 보니까 상대방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러려고 보니까 결국은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이거더라고요. 꿈도 있어야 되지만 꿈과 목표를 정하고 열정이 생기면 결국은 나한테 도전이 필요하더라. 도전을 해보니까 결국은 직급을 가잖아요. 그렇죠? 이 도전을 안 하면 절대 직급은 내가 보니까 갈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시스템 완벽하게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애터미, 우리 화국탑센터는요 자꾸 눌러요. 못 가게. 그러니까 제가 좀 늦은 감은 있어요. 그런데 직급을 가다 보니까 결국은 나한테 따라오는 게 뭐예요? 돈이 따라오잖아요. 돈이 따라오더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꽃이 되더라. 돈이 벌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들더라. 그래서 캐파를 더 키울 수가 있고 리크루팅하기가 더 편해지더라. 저는 이제 요걸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인재사. 늦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팀들은 이제 시스템을 새로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보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내가 판매사가 돼야 되잖아요. 판매사가 돼야 되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그러면 나로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만나는데 그 중에 나한테 물건을 사주는 사람도 있고 안 사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20만 포인트, 15,000포인트 안 사주는 년도 있고 안 사주는 자식도 있고 그쵸? 여러분 이거 그냥 겪어야 될 과정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계속해서 초창기는 무조건 사람 개보동 다 가는 일에 제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물건 사건 안 사건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그렇지만 일단은 내 고객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저 위에 스폰서하고 저하고 4년 차이나 나기 때문에 저한테 달아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양쪽에 다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저 양쪽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훨씬 더 약이 돼요 지금. 지금은 왜? 제가 좌우에 있는 모든 사람 제가 컨트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좌우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좌측을 제가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측을 만들어 가기 시작을 했어요. 우측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보니까 나한테 진짜 지랄들을 떨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석세스 세미나 때 발표를 했어요. 저하고 정말 친했던 친구가 저한테 제일 지랄을 떨어요. 그 친구가 지금 숭실대학교 교수이면서 세무사를 차리고 있는데 정말 친한 친구예요. 제가 거래처도 정말 많이 소개시켜줬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애터미 전단지 갖고 가서 야 나 이거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뭐 내가 쓰는 거 없네. 전단지 밀어내요. 정말 친한 친구였었고 이 친구라면 내가 도와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일을 가렸어요. 내가 기필코 성공을 해서 너 분명하게 네 앞에 나타난다. 지금도 안 찾아가요 그 친구는. 성공한 다음에 가려고. 내가 올 12월달 넘어서 가려고. 오늘 9점 정도 되면 좀 뿌대는 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목표는 좀 정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나한테 더 지랄 떠는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목표를 자꾸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른쪽도 저 분명하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요. 우리는 이제 신규의 사람이 오면 요걸 먼저 하라고 해요. 그냥 왜 처음부터 막 사업가 잡으려고 처음부터 막 물건 팔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머리 아파해요. 그쵸? 내가 초보자고 애긴데 어떻게 가서 물건 잘 전달하고 어떻게 하고 그 사람 사업자 끌어내요. 저 이거 안 시켜요. 저도 그렇게 안 했고 처음에는 무조건 시스템만 구축을 하세요. 그러면 언제 동안 아무 생각 없이 100일 동안 그럼 나의 고객이 확보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다단계 제품을 다 싫어해요. 우리 애터미 제품을 다 좋아해서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판매사 100일 동안 그 일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밑에 뭐 50명이 달려있든 100명이 달려있든 간에 그때가 되면 이제 판매사 도전 코스를 우리가 잡아줘요. 지금은 그렇게 해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달려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물건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그쵸? 다단계 그냥 공짜니까 무료라니까 회원에 가입되어준 사람이지 제품이 좋아서 사업이 좋아서 가입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다른 다단계 제품을 집어넣었을 때는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비싸니까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달려있는 그 사람들한테 재차 찾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판매사 도전할 때 그때는 내가 물건을 좀 들고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물건 전달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가진 게 내가 판매사 도전 코스다. 이렇게 잡아줘요. 근데 처음에는 100일 동안 그렇게 내가 사람들 가입만 하라고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100일 동안 그 일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애터미 사업한 지 막 2년이 되고 3년이 되더라도 나한테 신문지 딸랑 보내가지고 뭐예요? 회원가입 시켜주세요 팀장님 이런 사람들 많죠. 우리 그거 없애려고 100일 동안 내가 회원가입만 하게끔 하는 이유는 업무 능력 파악. 이거 키워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업무 능력도 키고 걔는 이런 가입 방법도 숙지하고 결제 방법도 키우고 요때 100일 동안 다 배우게 해요.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해가지고 100일 그게 저희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 수습기간이에요. 여기 회사 들어가셨을 때 3개월 보통 수습기간 같잖아요. 저는 그거를 우리 팀들한테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일렬로만 무조건 회원 가입을 하게 해요. 근데 이 밑에는 다 물건을 안 써본 사람들이잖아요. 왜? 내가 물건 전달해줄 시간도 없이 회원 가입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판매사 딱 도전할 때 이 사람한테는 뭐 해머이도 한번 줘보고 이 사람들한테는 뭐 우리 스킨케어도 줘보고 이렇게 한 번씩 전해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의 물건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이제 판매사 도전 코스예요. 저희 팀한테는.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애터미 제품을 몰랐잖아요.
애터미 회원 가입이 되었는데 애터미 제품을 몰랐어. 그랬는데 이 사람들한테 애터미 제품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기대값보다 정말 품질이 좋은데 싼 거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주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글로벌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태국에 저희 팀들도 가 있고 태국에 아예 이사 가서 살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저도 막 급하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콕에 이제 센터가 차려져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방콕에 이제 태국에는 저희 이제 센터가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치앙마이 이제 이 친구가 우리 김선호 본부장이 이제 아시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아예 태국으로 이사를 갔어요. 가족들 다 데리고. 그래서 태국에서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가는 곳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체험을 시켜줘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남자가 체험 시켜주기 좀 그랬었는데 좋더라고요. 여자 손도 잡아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체험을 우리는 체험 위주로. 그래서 애터미 제품이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당신이 기존에 쓰고 있던 것보다 더 안 좋거나 안 좋으면 비싸면 쓰지 말아라. 하지만 이 제품이 당신이 썼던 것보다 더 좋고 더 싸다고 생각되면 바꿔 써라. 그 생각을 바꿔주는 시간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체험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체험을 해줘요. 요거는 이제 엊그저께 올라온 이제 우리 말레이시아 팀들이 올려준 사진이에요. 세미나 같은 사진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인도네시아 아직 오픈은 안 돼 있는데 파트너들도 나가 있고 이렇게 해서 가고 있고 저한테는 이제 뭐 일본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이렇게 사업자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이 파트너들을 이게 팀장이다 보니까 많은 여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돕고 싶어도 사실적으로 많이 돕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성장하시게끔 내가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제가 좋아했던 걸 다 뺐던 것 같아요.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하는데 제가 중요한 거를 다 뺀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일도 있고 정말 급한 일도 있잖아요. 이거는 애터미가 아니라 애터미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본인이나 가족의 사고가 났을 때는 때려주기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애터미와 상관없이.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인데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이 노대책이더라. 그렇죠? 사람들마다 이 노재세계를 막연하게 꿈꾸고 있더라고요.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일도 아니고 급한 일도 아닌 거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요. 요즘 사람들 보면. 그렇죠? 중요한 일도 아니고 근데 급하게 처리해 나가는 일. 그게 뭐 취미활동, 동아리 모임, 뭐 약속 이런 것들은 진짜 중요한 거 아닌데 커피숍에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쓸데없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겠더라. 근데 진짜 중요한 일도 아니고 급한 일도 아닌 이런 시간들도 사람들 많이 투자를 하더라.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시간들은 다 빼고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좋아했던 뭐 운동도 다 끊고 오직 저는 일을 위해서 지금 나머지 시간들은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터미는 몰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몰입. 이게 내가 평생 몰입해야 할 것 같으면 안 하겠죠. 근데 짧게 한 1년, 2년만 내가 몰입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에 대한 시간표인데 여러분들 노후 준비는 다 하셨죠? 그쵸, 애터미 통해서 다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봤어요. 저는 이제 뭐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20대부터 일을 했어요. 20살 군대 제대하자마자 바로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일해온 시간이 25년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그 시장바닥에 들어가지고 허드렛일부터 배워가지고 25년을 제가 했는데 노대책이 아니라 맨날 사기당해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켜주라.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 전에 했던 일을 60살까지 제가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저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재수 없으면 우리 윤숙재 총장님은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라는데 내가 이날 그때까지 먹고 살 게 있나. 근데 저도 제 일을 하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애터미를 만나니까 이 일이라면 하겠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누라 진짜 이쁘다고. 저 자식도 이쁘죠. 이쁜데 우리 집사람은 진짜 안방마님이에요. 안방마님이고 다 집에서 드라마 보고 커피 마시고 딱 이런 스타일이에요. 일을 안 해봤어요. 일을. 그냥 제가 이뻐서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일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이 있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남자라면 다 그런 고민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일을 하니까 우리 처자식은 제가 충분히 먹여는 살리겠더라고요. 얼마든지.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없어요. 아버지가 저 2월 달에 낳고 9월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평생 한 번도 안 불러봤어요. 안 불러봤기 때문에. 근데 제 자식한테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제가 분명히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정말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빠에 대한 저한테 형상이 없잖아요. 우리 아빠가 나한테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 드라마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 좋은 아빠, 나쁜 아빠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아빠는 정말 자식을 잘 챙겨주는 아빠도 나오고요. 어떤 아빠는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꼬장 부리는 아빠도 나오고. 그러면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어떤 아빠가 돼야 되지? 드라마 통해서 많이 봤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 정말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 애들하고도 많이 놀아주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런 애들 우리 집사람 일도 한번 안 해본 그런 집사람 내가 지금은 먹여 살 수는 있는데 내가 어느 순간 그분이 불러서 갈 수도 있잖아요. 내일 갈 수도 있고 모레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어깨가 되게 짓눌렸어요. 왜 노후 대책은 아직은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애터미를 만났는데 요일이라면 우리 집사람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요일이라면.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시스템 깔아놓고 우리 집사람 나중에 관리는 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애터미 사업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작은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그래서 제 동생, 사촌동생하고 같이 컸고 아까 저희가 이제 수산물을 3대를 했다고 그랬는데 작은아버지부터 저까지 제 동생까지 이렇게 3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꿈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어렸을 때도 뭐라 그럴까 이렇게 딸이 딸을 당한 것 같아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딸이 딸을 당했어요. 네. 시골에서 어렸을 때 보니까 또 왜 이렇게 가정 형편 조사 또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집에 TV 있는 사람, 아빠 있는 사람, 엄마 있는 사람. 근데 저는 학교 다니기가 싫었어요. 학교 다니기가 싫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 어렴풋이 제가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른이 되면 나처럼 외롭게 큰 아이들 내가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애터미 하기 전에도 사업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도구로 그거를 보육시설을 제가 못 만들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지고 나가지고 인도에다가 또 투자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살다가 온 적이 있는데 그 일은 안 되더라고요.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나의 꿈과 목적은 있는데 그 일은 안 돼요. 그런데 애터미를 만난 게 뭐냐면 이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내가 정말 어렸을 때 나처럼 따당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외롭게 살았던 아이들 내가 좀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터미를 하면서 또 그 인생 시나리오를 조금 바꿨어요. 물론 그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애터미에 들어와 보니까 왜 이렇게 그지들이 많아요. 진짜 그지 많아요. 제 파트너들도 진짜 그지 많아요.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조금 수정을 했는데 지금 당장은 내 파트너를 좀 돌보는 일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들을 후원 나가고 그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우리 파트너들과 저와 이렇게 스폰서 간에 그거는 협력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를 제가 주저리 떨뜨긴 했는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저희 센터 라인에 저희 센터는 아니고요. 저희 아까 그 오뚜기 팀의 라인 미팅할 때 항상 제가 하는 얘기고 이렇게 우리 일을 하자라고 항상 하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김선호 본부장한테 항상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많은 도움 못했지만 하여튼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